우주 망원경이 지구를 겨냥하면 우리 집 창문 너머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사실 허블 망원경은 이미 정기적으로 지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시용이 아니라 장비 점검을 위해서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지구 표면을 찍으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의 답은 이미 군사 정찰 위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허블 망원경이 뭔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 허블은 1990년에 우주로 쏘아 올린 거대한 망원경입니다. 지구에서 약 550km 상공을 돌면서 우주를 관측하는 거죠. 크기는 대형 버스 정도이고 무게는 11톤이 넘습니다. 왜 굳이 우주에 망원경을 띄웠냐고요? 지구 대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보면 대기가 흔들리면서 별빛이 일렁이잖아요. 여름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요. 우주에는 대기가 없으니까 훨씬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넘게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왔죠. 많은 사람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지구를 찍지 못하는 이유가 지구가 너무 밝아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천문학자 필 플레이트가 지적했듯이 허블은 실제로 정기적으로 지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장비를 점검합니다. 밝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바로 속도입니다. 허블 망원경이 지구 표면 위를 지나가는 속도는 초속 7km가 넘습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무려 25,000km를 넘는 엄청난 속도죠. 이게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오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인데 허블은 1분도 안 돼서 이 거리를 날아갑니다.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차 밑에 도로를 선명하게 찍으려고 시도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써도 모든 게 흐릿한 선으로만 보일 겁니다. 마치 달리는 지하철에서 창밖 광고판을 찍으려고 할 때처럼요. 자, 이제 우리 집 거실 책상을 허블로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선 빛은 지구 대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상 망원경에서는 이게 큰 문제지만 우주에 있는 망원경에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왜곡이 빛이 나오는 곳에 가까운 곳에서 생길수록 이미지를 덜 망가뜨리거든요. 대기권 밖에서 보는 허블 입장에서는 대기층이 상대적으로 얇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유리컵에 담긴 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굴절이 덜한 것처럼요.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는 선명도입니다. 허블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찍는 망원경 중에서는 최고지만 그래도 얼마나 자세하게 볼 수 있는지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태양계 끝자락에 있는 명왕성이 바로 그 한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명왕성은 지구에서 약 5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허블로 봐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2015년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 옆을 지나가기 전까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명왕성 사진은 허블이 찍은 것이었는데 솔직히 형편없었죠. 허블에게 명왕성은 그냥 뿌옇게 번진 얼룩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안경을 벗고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허블의 선명도와 책상까지의 거리를 따져보면 책상은 대충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책상 위에 컵이 있는지 책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물론 책상이 옥상이나 정원처럼 하늘이 보이는 곳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죠. 실내에 있으면 아예 볼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움직임입니다. 허블은 지구 표면을 가로질러 초속 7km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말은 허블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 책상이 초속 7km로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명도가 완벽해도 조금이라도 셔터를 열어두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완전히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놀이공원 바이킹을 타면서 밑에 서 있는 친구를 찍으려고 할 때와 똑같은 문제죠. 아니면 롤러코스터에서 셀카를 찍으려고 하면 온통 선으로만 나오는 것처럼요. 카메라 셔터가 열려 있는 동안 피사체가 너무 많이 움직이면 흐릿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명도 문제와 움직임 문제를 합치면 최종 결과물은 완전히 쓸모없는 수준이 됩니다. 책상 위에 뭐가 있는지는커녕 책상인지도 알아보기 힘들죠. 그냥 길쭉하게 번진 얼룩 정도로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허브를 회전시켜서 지표면을 따라가면 흐림 현상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허블은 궤도를 돌면서 목표물을 추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보통은 엄청나게 먼 별이나 은하를 목표로 하는데 허블에 탑재된 자동 추적 시스템은 기껏해야 달까지 거리의 10배 정도 떨어진 것까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허블로 달 자체를 찍고 싶을 때는 수동으로 명령어를 보내서 망원경을 회전시켜야 하고 회전하는 도중에 카메라를 켜야 합니다. 이게 잘 작동하지 않거든요. 나온 사진들이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낫지만 허블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좋지 않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찍으려고 할 때처럼 대충 찍히는 거죠. 우리 책상을 비슷한 정도로 망가뜨리면 책상의 윤곽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만 세부적인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망원경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 책상은 시야를 가로질러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달보다 훨씬 가까우니까요. 달은 지구에서 3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허블은 고작 505킬로미터 상공에 있거든요. 이상한 건 책상 자체는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책상을 바라보는 각도는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거든요. 지구 표면을 추적하려면 허블은 1초에 1도도 안 되는 각도로 회전하면 됩니다. 분당으로 따지면 1회전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시계 초침보다도 훨씬 느린 속도입니다. 그런데 허블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애초에 지표면을 추적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망원경의 최대 회전 속도는 1분에 몇 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충 시계의 분침이 움직이는 속도 정도죠. 그런데 이 정도 속도로도 허블 내부의 회전 감지 장치가 진동을 일으켜서 이미지 품질을 망가뜨립니다. 마치 삼각대 없이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 손떨림으로 사진이 흔들리는 것처럼요. 허블은 정말 정밀한 장비라서 아주 미세한 떨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만의 목표 추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허블의 회전 관성은 작은 회전목마와 비슷한 수준인데 절대적인 크기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맞춤형 시스템을 장착하면 허블이 지표면을 추적하면서 거의 최적의 품질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블이 우리가 어깨 너머로 책을 읽는 걸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무실 의자를 타고 빙글빙글 도는 건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정원에서 운동하는 모습 정도는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허블의 카메라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별을 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허블의 주 카메라는 해상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이론상으로 계산하면 지구 궤도 높이인 약 550km에서 10cm에서 15cm 크기의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 추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책상 위의 노트북이나 커피잔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기의 영향도 있고 빛의 각도도 중요하거든요. 낮에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면 물체를 구분하기 더 쉬워집니다. 마치 우리가 위성사진에서 건물의 높이를 그림자로 짐작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구름이 끼거나 날씨가 흐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죠. 게다가 실내에 있는 물건은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지붕이 가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은 이미 사용되고 있거든요. 군사 정찰 위성의 기술은 허블과 매우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허블 자체가 정찰 위성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거라는 이야기도 있죠. 1990년대 초반 미국 정부는 2개의 망원경을 NASA에 기증했는데 이게 정찰 위성 프로그램에서 남은 부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망원경들의 크기와 구조가 허블과 거의 똑같았다는 게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정찰 위성은 허블과 달리 처음부터 지구를 관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표면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대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도 적용되어 있죠.
정확한 성능은 당연히 군사 기밀이지만 전문가들은 현대 정찰 위성이 지상에서 30cm 이하의 물체까지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정도면 자동차 번호판은 못 읽어도 차량의 종류나 사람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구글 어스 같은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위성 사진들도 이런 기술의 민간 버전입니다. 물론 군사용보다는 해상도가 낮지만 그래도 건물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볼 수 있죠. 우리 집 옥상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것까지 보이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업용 위성들도 지구를 초속 7km 이상으로 날아가면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흐리지 않은 이미지를 얻을까요? 바로 추적 시스템 덕분입니다. 현대 위성들은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표면의 특정 지점을 계속 바라보도록 위성 전체를 회전시키거나 카메라 내부의 거울을 움직여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달리는 차 안에서 고개를 돌려 지나가는 풍경을 따라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의 셔터가 열려 있는 짧은 순간 동안 목표물이 시야 안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블도 이론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블은 우주 관측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추적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별이나 은하는 우리 관점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허블은 느리지만 매우 정밀한 추적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반대로 정찰 위성은 빠른 추적 능력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정찰 위성의 존재 자체가 허블로 지구를 관측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 허블에 적절한 추적 시스템만 달아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선명한 지구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NASA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지만요. 허블의 임무는 우주를 탐험하는 것이지 지구를 감시하는 게 아니니까요. 게다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주 자산을 국내 감시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예외가 있지만 민간 기관인 NASA가 허블을 지구 관측에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허블이 1990년에 발사되었으니까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찰 위성은 아마 1980년대부터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2025년이니까 현대 정찰 위성의 성능이 얼마나 발전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정찰 위성이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영상도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영화처럼 실시간으로 누군가를 추적하는 건 아니고 특정 지역을 일정 시간 동안 촬영하는 방식이죠. 또한 여러 대의 위성이 협력해서 같은 지역을 다른 각도에서 관측하면 3차원 지도원 지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눈이 두 개라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위성도 있습니다. 이건 밤에도 작동하고 열을 감지해서 건물 안의 활동까지 추정할 수 있죠. 차량이 움직이는지, 공장이 가동 중인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고요. 또 레이더를 사용하는 위성도 있는데 이건 날씨와 상관없이 지표면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표면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서 지진 전에 땅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모두 허블 망원경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큰 렌즈나 거울로 빛을 모아서 선명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차이점은 목표가 우주가 아니라 지구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것이고요. 결국 허블 망원경을 지구로 향하게 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용적이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이미 정찰 위성을 통해 증명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선가 이런 위성들이 지구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마치 하늘에 수백 개의 눈이 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기술이라는 게 용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도구가 지구를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평화적인 목적의 기술이 군사적으로 응용될 수도 있죠. 허블 망원경은 우리에게 우주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같은 기술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